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봄입니다. 3월에 그 요란스러웠던 날씨들, 막 너무 여름처럼 더워서 겉옷을 벗어 제끼게 만들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래서 또 다시 패딩을 꺼내 입고, 드디어 며칠 전에 저는 니트 종류들, 캐시미어 같은 것들, 아니면 조금 두꺼운 니트들을 다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이제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패딩은 기본적으로 자주 세탁 안 하셔도 되는 건 아시죠? 그런데 뭐 흰색이라든가 아이보리라든가 특히 이 기시, 우리 화장품이 묻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오래 입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겉옷으로 입어서 화장품이 많이 안 묻어 있거나 아니면 검은색 같은 그렇게 때가 덜 타는 거는 매해 클리닝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외투를 매일 입지 말고 하루 입고 약간 거풍해서 조금 바람을 하고, 아니면 요즘에 스타일러 있는 집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스타일러를 하고 완벽하게 건조해서 장롱에 넣으셔도 됩니다. 여튼 지금 제가 3월엔 여러분들에게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가죽 바지를 입었어요. 작년에 산 옷인데 디자인은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샤이니한 그런 가죽인데 약간 조거 팬츠처럼 밑에가 이렇게 조여 있는 거고요. 말라 보이지 않게 조금 통통해 보이는 스타일 옷인데, 사실 가죽이 보통 가을 겨울에 입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죽 안에 기모가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추워요. 그러면 뭐 스타킹도 신고 이러면 또 정전기 발생도 많이 되고 불편하거든요. 요즘이 이불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봄에 예전에 스프링 코트, 버버리 코트를 많이 입었다면 요즘은 가죽을 많이 코디에 입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트렌드인가 봐요. 그런데 가죽이 약간 좀 빅 사이즈로, 오버사이즈로 좀 크게 입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청이 다시 나오는데, 진이 나오는데, 진의 스타일도 길이는 블루종처럼 길이는 짧은데 이 품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오버사이즈로. 그래서 풍성하게 아래에다가 뭐 스커트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몸에 달라붙는 바지에 입어도 되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정장 개념하고 캐주얼 개념을 믹스해서 입기 때문에 어떤 걸 입어도 뭐 내 마음대로 입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죽 제품이 있으면 지난 겨울에 아마 못 입으셨을 거예요. 너무 추워서 지금 꺼내 입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막 꺼내서 이것저것 입어볼까 했는데, 요즘 아직까지 치마 입는 거는 귀찮아갖고 저는 바지가 좀 편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대치동에서 어떻게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초등 고학년 학부모나 아니면 현재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되게 좀 프라이빗하고 약간 예민한 주제들도 있고 사실 조금 약간 비법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오래 놔두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하루만 공개하고 아마 내일 아침에 저희가 멤버십 강의로 전환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스타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에 가셔서 이 중간고사 강의를 꼭 들으시라. 제가 지난 날에는 그 수행평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영역별로 세세하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하나씩 제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보다 저희 팬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책에 대해서 그 후기 비슷하게 쓰셨는데, 뭐 내용이 뭐 실망스럽다, 뭐 올드하다, 막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멘트를 해놓고 사진은 엄청 많이 캡처해서 올리면서
이 정도면 유익한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셨어요. 봤더니 초1 엄마예요. 제가 아이고 어떡하니 초1 엄마가 저 정도면 그죠? 여러분 학부모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고 또 SNS에 올리는 많은 것들은 다 공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찝찝한 행동은 안 해야 돼요. 특히 엄마는 그런 것들에서 그런 거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나쁘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100개 중에서 1개, 2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런 점은 좋더라 우리가 상대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걸 마이닝이라 그래요. 그 석탄이나 아니면 중금속은 아니죠.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험한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위험하게 캐내는 거거든요. 연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원석을 아니면 일반적인 돌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가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엄마들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할 때는 단점을 알아도 그런데 눈이 더 장점에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점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거를 깨닫기가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훨씬 더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그리고 단점을 장점보다 먼저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피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거 보니까. 이거는 비판적 사고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을 바꿔 먹고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좋네, 이 사람의 이런 점이 매력이 있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또 내가 배울 게 많으니까 내가 되게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어, 얘 되게 멋있다, 엄마 얘는 모두 했대. 자,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혹은 학원 갔다 와서 그 모임 같이 하는 멤버들의 칭찬을 많이 해주느냐 아니면 걔 너무 이상해, 걔 너무 아닌 것 같아, 나 이런 데 있기 싫어 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갈수록 칭찬할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쟤는 이런 것도 잘해? 엄마 이런 것도 잘해? 즉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내가 자랑스러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도 내가 뿌듯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뭐 큰 상을 받았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와, 진심으로 축하한다.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너 너무 잘했어. 그런데 다음은 내 차례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기대할 수 있어. 왜? 우리가 그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다음에는 내 차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 와중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패드를 준비 안 해가지고 잠깐만 있어봐요. 인스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환경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도구가 필요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봅시다. 이분이 제가 패드를 키기 전에 하셔가지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
그래, 이제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뭐 등록자사 떨어진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진짜 애들 이상해. 저런 행동을 왜 할까?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마 그 안에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인격적으로, 아니면 사랑이 많은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잘 봐. 친구들의 장점을 보는 연습을 해봐. 이랬어요. 근데 역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일반고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진한 정도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만나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다 배울 게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초2인데 반 아이 중 한 명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저희 아이에게 자꾸 덮어 씌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드려도 그때그때 새로운 거짓말로 그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덮어 씌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네요. 아이들끼리의 문제는 어른들이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 입장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껌껌이 아이를 변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100% 믿읍시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면 조목조목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약간 기로 누를 수 있으면 눌러야 되는 거고, 뭔가 그 친구가 그 많은 애 중에서 왜 내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아이가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건 한 건당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오히려 조금 불편해 이런 느낌? 그건 우리 아이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그 사건이라는 게 거짓말도 이제 이게 아니라 정말 불법 행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탁 치고 이 정도 선인 건지 그 사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입을 정리하셔서 아이가 그 아이한테 1대1로 대응할 수 있게 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맞고,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런 것만 전문으로 아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공부 쪽을 더 상담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차례야. 너무 좋은 조언입니다. 그렇죠? 예.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부모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 그 친구는 어떤 점이 좋아? 야, 이런 매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내 주변의 친구들에 대해서 난 너무 좋은 친구를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입이 되게 조심해요. 너희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야. 선생님도 훌륭해. 아이들 좋아. 이래서 내가 그 안에서 안락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더 오픈마인드가 돼서 이 친구 이런 점이다. 여유가 생겨야지만 더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급급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생존하는 게 힘들면 사실 남을 갖다가 도와줄 여력도 없고 설령 남이 나한테 못하기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Q&A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코치님 이야기 듣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사실 오늘은 계획을 한 건 아니고 저희 그 인스타에 멤버들이 있어요. 샤밀리 크라운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켰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3시에 그 다른 집 기업하고 미팅이 있는데 지금 조금 교통이 막히는지 좀 늦으신다 그래서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잠깐 우리 인스타를 열어야겠다 해서 한 거예요. 이게 참 좋아요. 핸드폰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제가 어디를 가서나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이제 점점 꼰대가 되나 봐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자꾸 여러분에게 말을 알려주고 싶어요.
뭐 해라.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가죽 입을 때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아니, 어느 유튜버, 어느 인플루언서가 지금 뭐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패셔너블하고 훨씬 더 많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옷을 한 번도 안 입고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아쉬운 거야. 혹시 여러분 있으면 이거 할래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지. 뭐 꽃을 구경하라든가 뭐 이걸 먹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니까 너무 좋죠? 네. 저희 아이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저희는 영상을 찍으면서 안 돼! 하지 마! 막 소리 지르는 연습도 시켜요. 막 이러는 것보다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한테 말해라. 그리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해. 그러면 사실은 몸집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단단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 좀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만 초등, 중등 때도 네가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뭔가 너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취해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무조건 사이좋게 놀아라, 뭐 누구 줘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뭐 친구들이 놀러 왔어. 애들 친구들이. 그러면 엄마들이 뭐 아이고 손님한테 양보해 막 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나쁜지 알아요? 일단은 얘가 너무 소중한 걸 엄마가 다른 사람 주라고 했으니까 얘가 억울하고요. 그렇죠? 또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가. 또 하나 더 나쁜 거는 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줘야지, 내 거를 줘야지 사람을 사귈 수 있다고 잘못 알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나빠요.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줘야지 저 사람이 날 친구해 주는구나. 이게 나중에 연애까지도 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퍼주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과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인싸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친구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가 유지가 돼야죠. 그렇죠. 깜짝 선물입니다. 벚꽃 보면 코치님께서 벚꽃 볼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떠올라요. 그렇죠. 제가 매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이번 주에 꼭 보세요. 다음 주에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양재천은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정말 막 환상적으로 예뻐요. 그런데 주차하기 어려워요. 주차하기. 네, 그래서 어떤 매봉역이나 도곡역에서 내려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 파는데도 별로 없으니까 카페들만 좀 있으니까 뭐 싸가지고 오셔도 되게 좋고 좋아요. 스노우님이 코치님 정말 도움되는 조언이세요. 작년에 저희 둘째도 자기 말을 못하고 당해오는 성격인데 1년 내내 연습하니 올해는 아이 스스로 훨씬 수월해 하더라고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도 그걸 느껴요. 맞아요. 그죠? 안 건드리죠. 애들이. 그 깡패들 나오는 영화 보면 두목이 몸이 큰가요? 아니요. 몸이 작잖아요. 작은데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큰 등치가 큰 부하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몸집이 작아도 목소리가 작아도 당당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나의 어른이나 애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뭐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며느리가 둘이 있어. 그럼 약간 좀 못된 며느리와 너무너무 착한 며느리 있다가 칩시다. 그러면요 시어머니들이요 이 착한 며느리 만만한 며느리만 계속 일시켜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못된 며느리는 좀 움츠려 무서워해. 그래서 물건도 걔를 더 좋은 거 주기도 하고요. 일도 더 많이 착한 며느리한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너무 자주 하면 사람이 정말 이 잽을 날리는 거는 파워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는 뭔가를 보여줘야 딱 마음 먹으면요 굉장히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주 있으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면 좋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덧글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써보세요. 그래야지 소통 능력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미술 교육에 대해서 쇼폼 올려드린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AI랑 말을 오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AI랑 적어도 뭐 30분을 말한다, 1시간을 말한다, 이런 정도의 능력자가 돼야 돼요. 예. 이거 되게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특히 요즘에 이미지 작업, 텍스트 기반은 AI랑 챗 GPT랑 말할 때 텍스트 기반은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내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습이에요. 하다가 솔직히 지쳐서 하기 싫고요. 얘가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막 돌려서 말하는 것도 너무 많아고 하다가 실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안 돼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한 장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쿨다운 한다고 오히려 잠깐 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요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집요하게 나가면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챗GPT를 유료로 쓰면서 뭐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사실 강의나 텍스트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요. 이미지도 야 그럴 바엔 내가 하나 만든다라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왜 해보냐면 이런 툴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많은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아프리카 TV 하던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초창기 유튜브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가 많이 사양화되고 재미없어졌죠. 시장 자체가. 그럼 분명히 이게 롱폼에서 쇼폼으로 바뀌면서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질려하고 재미없어하고 귀찮아하고 또 편집이 어렵고 아마 더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쉬운 거를 빨리 갈아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해봐라. 해보는 거다. 이게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한 것들이다. 아시겠죠? 오늘은 잠깐 서프라이즈로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연습을 간단하게 힐링 라방식으로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정식으로 또 Q&A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인스타에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질문 올리셔도 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